시대 명의와 만나는 시간, 명의의 전당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위암 파이터 노성훈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 특임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명실상부한 위암 수술의 대가신데요. 위암 수술을 몇 건 정도 하셨어요? 한 37년간에 걸쳐서 11,000여 명의 환자분을 수술했습니다. 이야, 11,000명이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뭐 약간 기네스북 계열. 네, 그렇지 않아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할 때 저희 직원들이 기네스북에 이걸 문의를 했습니다. 아, 문의를 했어요? 네, 문의를 했더니 인체를 가지고 한 이런 수술이나 이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건 취급하지 않는 됩니다. 혹시나 이제 그 기네스북 타이틀 노리고 막 수술 그렇죠. 할 수도 있다는 생각. 윤리적인 문제도 따르고 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거는 뭐 비공식적으로라도 세계 최다 수술 기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위암 수술계의 대가로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수술용 칼을 안 쓰기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 1989년이거든요. 와, 벌써 그 당시에 모든 이제 그 개복 수술은 칼이나 가위를 가지고 조직을 이제 자르고 박리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칼이나 가위를 쓰면 건드리는 데마다 출혈이 그렇죠. 나요. 출혈이 되면 피가 수술시야를 덮어버리니까 이게 뭐 더 이상 수술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닦아내고 또 음압을 가지고 이용해서 석션이라고 지금 피를 뽑아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혈관 피나는 데를 찾아서 그걸 실로 매고 이제 이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수혈도 또 같이 동반돼서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걸 이제 전기 소작기라고 하는 지지면서 결국은 이제 자르는 거거든요. 잘린 부위가 자동으로 이렇게 지혈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혈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의학용어로 보비라고 그러죠. 그 보비라고 네. 그러죠. 그런 그 기구를 제가 발명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이미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 미세한 혈관에 피가 나면 그걸 지지는 걸 하고 있는 주로 걸 근육 자를 때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막 이방 저방을 기웃거리고 그랬어요. 야, 이게 세상은 기웃거려야 돼.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저 기구를 칼 대신 쓰면 어떨까? 저기 왜 이렇게 연기가 나는 거야?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가서 본 거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 도입한 것이 1989년이었거든요. 아, 그때 우리 교수님의 신분은 뭐였나요? 그때 조 교수입니다. 조 교수가 깜찍하게 메스를 안 쓰고 이걸 하겠다. 맨 첫 환자를 이제 해본 거야. 해본 거죠. 그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이 나죠. 그랬더니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제가 수술하는데 쓱 뒤에 와서 보시는 거예요. 얘가 뭘 무슨 이상한 짓을 뭐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고서 뒤에서 보더니 어떤 교수님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위험한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겠죠. 우연히 장이나 혈관 같은 데 닿게 되면 탄다 이거지. 당장은 어쩔 줄 몰라도 모르고 넘어가면 며칠 뒤에까지 터질 수도 있고 출혈이 될 수 있는데 그 무슨 짓을 하냐 이러고 이제 뭐 저한테 야단을 치는 분도 있었죠.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죠. 생전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그걸 하는 걸 보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뭐 수술하는데 뭐 연기는 피 오르고 막 이러면서 수술하니까 그 연기를 또 이렇게 석션으로 또 그렇죠. 하잖아요. 가끔 냄새도 나고 타는 냄새. 타는 냄새 나지. 아니 이렇게 쓱 긋다가 옆에 소장이 딱 타면 소장이 찢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닿으면 탈 수가 있죠. 탈 수 있죠. 근데 이게 다 제껴놓고 이렇게 쓱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닿으면 그걸 이제 꼬매주는 거죠. 그 부위는. 그 수술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부학적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때는 참 러프하게 수술을 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을 한 번에 뭉태기라고 그러나요? 뭉태기로 이렇게 잡아서 자르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세밀하게 우리가 혈관만 노출시키는 거를 우리가 골격화시킨다, 스켈레토나이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형태로 수술을 하면서 하면 장기에 손상을 주고 하는 거를 현격하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확신을 갖고 그렇죠. 그걸 하신 거예요. 그렇게 나갔죠. 하니까 저는 자꾸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점점 더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5년에 그걸 내 수술하는 거를 비디오로 찍어서 대한외과학회 추기학술대회에서 그걸 발표하게 돼요. 깜짝 놀랐겠네요. 그건 뭐 거의 뭐 아수라장이 됐죠. 거의 뭐. 보는 분들이 처음 보니까. 무슨 수술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을 줬고 그리고 이제 1996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실력이 점점 늘 거 아니에요. 계속 해나가니까 그 비디오를
췌장의 아래쪽과 췌장의 위쪽에 소위 림프절을 제거하는 보비를 가지고 하는 거를 비디오로 찍어서 그리스에 아테네에서 열린 세계 소화기 외과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거기도 깜짝 놀랐겠네. 거기 뭐 정말 뭐 이거 뭐냐? 예.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제 위암 그러면 이제 일본이 가장 그렇죠. 앞선다고 그랬는데 대가들이 다. 대가들이 제가 수술하고서 그 비디오를 발표하고 자리에 앉으니까 그 다음에 연재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거기 관심 없고 나한테 막 와서 막 컨그레츄레이션 축하한다고 그러고 기가 막히다. 뭐 물어보고 뭐 그걸로 하다가 췌장 같은데 닿아서 췌장염이 생기는 환자는 없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97년 4월에 뮌헨에서 세계 위암학회 제2회 세계 위암학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번에는 그 보비를 이용해서 위 전절제 위를 100% 제거하는데 위를 100% 제거하면 그 당시에 비장을 같이 떼어내는 것이 거의 뭐 루틴이고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떼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떼어내고 또 왜 그러냐면 비장 동맥이나 비장 정맥 주위에 있는 인프절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비장을 떼야 된다 하는 게 아주 표준 수식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비장을 하느님이 준 비장을 왜 떼어냈냐 이거예요. 덩치도 커요 또. 그리고 림프절을 제거하는 목적이라면 림프절만 제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를 비디오로 찍은 거예요. 제가 또 수술하는 걸 비장 보존 위전 절제술 이거를 이거 세계 최초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약간 긴장됐겠네요. 미리 이제 오전에 그 학회장을 가봤어요. 학회장은 왜 이렇게 큰 거야? 청중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스페이스가 큰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뭐 별로 청중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면 되겠구나. 이제 그랬거든요. 그 이제 1시가 이제 제가 발표면 12시 반쯤에 이제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싹 고우는 거야? 제목을 보고. 제목도 보고 96년에 12월에 아테네에서 제가 발표한 거를 일본 사람들이 많이 봤으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노성훈이가 뭘 또 뭐 희한한 걸 또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꽉 차요. 정말 꽉 차요. 그리고 기타지마 선생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나중에 게이오 대학의 학장, 병원장 하셨고 자기 밑에 있는 휘하에 있는 교수를 다 몰고 그다음에 조교들 몰고 한 15명, 20명이 한 번에 단체 입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때 그 좌장이라고 그러죠. 체어맨. 좌장이 수웰링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영국인이었어요. 그 내 비디오 그거를 발표하는 걸 다 듣고 자기가 코멘트 처음에 하면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뭐 그런 코멘트를 해줬어요. 정말 그 좀 뭐 가슴이 확 와닿죠. 박수 나오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의 국제학회가 저를 어떻게 보면 세계 무대에서 위암의 이제 수술에 아주 어떤 창의적이고 좀 도전적이고 뭐 새로운 거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일본도 비장 이제 안 떼요? 지금 안 떼죠. 지금 이제는 거의 이제 표준 수식이 됐습니다. 또 이거. 이제 전 세계에 그렇죠. 이제 위장 전체를 잘라낼 때도 비장은 안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 10여 년에 걸쳐서 임상 시험을 해서 결과를 에너지 오브 서저리라고 하는 좋은 잡지에 냈는데 비장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 2010년 중반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참 대단하네. 속으로 좀 의심한 거네. 그래서 의심한 거죠. 이 비장을 살려놔서 전체적인 조혈 작용이나 뭐 면역 작용 이런 것들이 암 환자들한테는 소중한 건데 당연하죠. 다 유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재발률하고를 떠나서 생존 자체가 훨씬 더 유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장이 결국은 면역 기능과 연관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거한 그룹이 뭐냐? 인펙션도 높아지네. 감염이 복강 내 감염도 높아지고 이것이 생존율과도 연관이 된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비장 때리기 간단치 않아요. 간단치 않죠. 이만한. 그러면 어디 쪽이야? 이쪽이요. 왼쪽이죠. 왼쪽. 이만한 때리는 거니까요. 자, 그럼 다시 그 전기 수작 보비 얘기로 돌아가서 기존에 그냥 칼로 하고 막 결찰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위장을 3분의 2 정도 떼내는 수술이 가장 많이 흔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시간이 몇 시간 걸렸는데 이렇게 넘어와서 몇 시간 하죠? 일본이 제일 이제 수술이 이제 앞섰다고 그랬는데 당시에는 뭐 일본이 노대 시간.
근데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처음에는 한 2시간 반 그러다가 거의 2시간으로 이렇게 줄었죠. 아니 그러니까 네다섯 시간 걸리던 수술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절반으로 줄었죠. 물론 이제 그거는 변기 소작기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를 잘 이해하니까 딱 보고 어디로 이렇게 쓱 그렇죠. 쓱쓱 하고 이렇게. 네. 야, 재밌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이걸 2시간 만에 한단 말이야? 그렇죠. 뭐 이렇게 보러 오지 않았나요? 많이 왔죠. 그렇죠. 제일 먼저 왔던 친구는 1996년에 아데네에서 제가 12월에 발표를 하고 97년 1월 한 달 만에 야수유키 세토라고 하는 지금은 동경대학의 주임 교수예요. 이 친구가 내가 직접 가서 한번 봐도 되겠냐고요. 성질 급하죠. 자존심 버리고 온 거예요. 온 거예요.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1월 달에 와서 수술 4개를 보고 그러고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가서 한국에 가서 보니까 닥터노가 보여줬던 비디오가 실제더라. 거기다 뭘 봤냐? 와서 입원해 있는 환자들 이제 회진하는 걸 같이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수술하고 이틀 만인데 뭐 환자는 멀쩡하고 코에 줄도 없고 막 돌아다니고 하는 걸 보더니 이 사람들이 완전히 까무러 치는 거죠. 까무러 치는. 그래서 그러니까 샤킹했다. 꼬리 내리고 이제. 그럼 일본도 지금 다 보비로. 그렇죠. 안 쓰는 사람 없죠 지금은. 이제는 다 쓰죠. 전 세계적으로. 안 쓰는 사람은 없죠. 그때 교수님이 그 위암 제거용 칼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 보비를 개발해가지고. 그게 좀 후회가 돼요. 그랬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암에서만뿐만 아니고 뭐 대장이나 배복한데 다 쓴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는 그럼 대장암 수술할 때도 그러니까 위암에서 제가 쓰는 거를 보고 다른 데서도 개복하고서 우리 병원에서 이제 그걸 쓰기 시작한 거고 학회에서 그걸 한 걸 보고 다 위암뿐만 아니고 그럼 위암뿐만 아니라 모든 복강 안에서 벌어지는 수술을 이제는 다 전기 소작기로 쓰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외과학회에서 95년에 발표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서브 스페셜이 이렇게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돼 있지 않았을 대장암 하시는 분들도 듣고 와서 보고 뭐 간하는 사람들도 와서 보고 그럴 때거든요. 그럼 간도 요새는 그러면 다. 그렇죠. 이제 그 개복하고 하면 보비라고 하는 건 이제 필수가 됐죠. 이거 완전히 그냥 역사를 바꾼 거네요. 완전히. 이건 동상을 하나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비 들고 있는 사진 하나 딱 동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이 제가 은퇴하고 뭐 일만예 하고 이랬을 때 뭐 조그만 거 이렇게 선물 같은 걸로 하는데 수술복 입고 내 모습으로 하고 보비 든 거. 그거 제 방에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외과 의사들이 칼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칼 안 쓰고 다 지금 보비잽이라고 하는 게 보비잽인데 그 좀. 아니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칼을 쓰니까. 그렇죠. 배울 때는 칼을 쓰니까. 이게 수술 시간을 줄여준다는 거는 환자한테 엄청난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배를 열어놓고 이 공기에 노출되면 장 마비가 와서 장 회복이 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폐합병증, 그래서 무기폐라든지 폐염이라든지 이런 빈도도 훨씬 높아지죠. 그다음에 이 공기에 떠다니는 세균이 들어가는 당연히 그렇죠. 확률이 높으니까 감염의 우려가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실을 쓰잖아요. 꿈에는 실. 그건 이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로 인해서 감염의 찬스는 더 높아지겠죠.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줄이니까 결국은 이 수술 시간이 짧다고 하는 건 마취 시간도 짧은 거고 이거는 환자의 회복에 이건 도움이 되죠.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이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네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야. 90년대 이때 입원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됐었어요. 수술하고 열흘에서 2주 사이. 일본은 3주에서 4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제 수술하는 것도 보고 입원하는 환자들 보고서 샤킹한 거는 입원 기간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환자들이 뭐 생글생글 웃으면서 운동하니까. 수술을 좀 편하게 해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수술 전반을 바꿔버린 거네. 그렇죠. 전반을 파라다임을 바꾼 거죠. 야, 다른 과에서 뭐 하는지 한번 기웃거린 게 그냥. 그게 컸죠. 그러니까 이 방 가서 보고 저 방 가서 보고. 기웃거려야 돼요,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양내과 교수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임상시험으로 한 게 클래식 임상이라는 걸 한 거였어요. 진행성 위암에서 항암제를 쓰는데 항암제가 정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일본에서는 항암제를 쓰지 않았었어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항암제를 루틴으로 썼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대만, 중국 1000여 명의 환자를 모집을 해서 한쪽은 D2라고 하는 위암 수술 한 거고 여기는 D2라는 수술 플러스 먹는 항암제와 주사제하고
이걸 써서 비교를 했어요. 항암제를 쓰는 환자들이 생존율이 15 내지 20% 올라가더라.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2기 이상의 진행된 이 위암에서는 수술 후 후 약제 2개를 그렇죠. 항암치를 써라. 해야 더 오래 살더라. 그렇죠. 근수식이다. 야, 이것도 엄청난 건데. 엄청난 거죠. 네? 완전히 세계 치료 기준을 바꿔버린 거죠. 바꾼 거죠. 항일 운동, 뜻하지 의료계의 항일 투사인데요. 다 일본 이겨버린. 이순신인데 이순신. 위암계의 이순신이야. 그 교수님이 그 왜 오무라고 해서 이제 칼을 안 썼고 그렇죠. 그다음에 콧줄. 예. 근데 보통 수술 끝나면 그 안에 액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콧줄을. 그렇죠. 위암의 역사는 위암 수술의 역사는 콧줄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위를 떼어내면 떼어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이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하고 연결한다든지 하면 우리 몸에서는 위장액이나 장액은 계속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스를 자기도 모르게 삼키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장 연결한 부위가 혹시 터질까 봐 부풀어져서 장액과 가스 등으로 해서 그래서 코에 줄을 넣어서 그를 배출 빼냈거든요. 일단 수술 직후에 혹시 이게 부풀려서 그렇죠. 연결한 부위가 터질까 터질까봐 이 압력을 줄여놓기 위해서 이렇게 관을 하나 여기다 그렇죠. 코에 통해서 그래서 넣잖아요. 그러면 그게 꼭 필요한가? 그러니까 그 의심이 그렇죠. 든 거예요. 그런 의심을 한 거죠. 코에 줄을 넣는 환자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거는 이 안에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 때 실험을 하면 코에 줄을 넣어보는 이런 실험도 했었어요. 실습할 때 한번 해보죠. 서로. 그것도 그냥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거를 수술한 사람이 그렇죠. 배도 아프고 삭관을 했잖아요. 기관지 삭관하고 전신 마취했었는데 그렇지 목이 불편한데 여기 코에 줄이 하나 들어가고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내가 연결 부위나 이런 부분을 내가 깔끔하게 다 안전하게 했는데. 깔끔하게 다 했으면 그거 가지고 터질 이유가 없다. 그 정도 압력 갖고 터질 거야. 그렇죠. 뭐 이런 터질 생각을. 거야. 네. 부풀어지면 밑으로도 장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쪽 가스가 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임상 시험을 한 거죠. 한쪽은 코에 줄을 넣은 거, 한쪽엔 코에 줄을 넣지 않는 그룹. 그래가지고 한 200여 명, 300명을 해가지고 해봤어요. 했더니 아무 차이가 없죠. 그럼 환자는 너무나 편하죠. 그러니까 뭐 회복률이나 그렇죠. 뭐 이렇게 터지는 비율 이런 것도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죠. 오히려 삶의 질이 훨씬 낫죠, 당연히. 그래서 2000년대 그때부터 저희는 코에 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학회에서 또 발표하셨겠네. 발표했죠. 논문도 내고. 그랬더니 외국 논문에. 또 깜짝 놀랐겠네. 널 놀리죠. 야, 우리 왜 넣은 거야? 그다음에 요 심지인가요? 네, 심지죠. 심지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면 출혈이 그건 무슨 미세한 출혈들도 조금 있고 거기서 진물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 염증되면 곤란하니까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심지를 넣는 거예요. 배 안으로 해서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배출해서 그 심지 따라서 물이 그쵸, 흘러나오게 진액들이 그렇죠. 흘러나오게. 예. 우리가 지금은 클로즈 드레인 다시 말해서 해모백이라고 해서 근데 그런 걸 집어넣어서 음압을 해서 빼내는데 이거를 오픈 드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엔 칼로 한 1.5cm, 2cm를 째고 이런 튜브 아, 진짜요? 튜브를 넣는 거예요. 그럼 이 튜브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바깥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거즈를 이렇게 해서 대가지고 아유. 그러니까 이게 젖어가지고 그냥 뭐 형편없죠. 근데 이거를 조금씩 빼내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쑥 빼기가 위험하니까 하루에 한 2, 3cm에서 한 3, 4일에 걸쳐서 뺀단 말이에요. 뺄 때마다 환자들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것도 의심하신 거예요? 의심한 거죠. 꼭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것도 임상시험을 또 했죠. 그게 2001년에. 했더니 합병증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더라.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넣은 거죠. 야, 근데 제일 큰 합병증이 이 복강에 쌓여가지고서는 복막염일 가능성이 그렇죠.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진단술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초음파 만약에 쌓이면 찔러서 빼는 거죠. 그런 그 뒤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어렵지 않은 거죠. 야, 이것도 일본 의사들이 그렇죠. 놀랐을 것 같은데. 놀래죠. 이거 왜 없냐? 그렇죠. 콧줄 없고 심정 없고 보비 가지고 수술하고 수술 시간 단축시키고 이런 것들이 모두 쇼킹한 거죠. 그럼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나요? 지금은 저도 클로즈 드레인을 해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죠. 그러면. 복대 메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오무가 이제 콧줄 안 넣고, 그다음에 이 심지 안 넣고, 그다음에 수혈하지 않고. 수혈을. 그때만 해도 수혈 많이 했는데. 위암 개복 수술하고 수술하면 대개 한 3, 40% 혹은 심지어는 50%의 환자에서 많이 했어요, 수혈을. 지금 뭐 5%도 안 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 이제 수술을 하면 상처를 그 그레이트 서전은 쭉 한 칼에
해가지고 배를 확 열어놓고 수술한다 이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무식했네요. 무식하죠. 아니 수술 시야는 좋지. 그렇죠.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저 아래까지 배 상처를 30cm 뭐 이렇게 열어놓고 수술했으니까. 가끔 목욕탕 가면 그런 분이 그건 있어요. 있어요. 옛날에 수술 받은 옛날에 수술 받은 거. 그렇죠. 예. 그거를 15cm 이하로, 뭐 13cm, 14cm. 배꼽 주위부터는 상처가 없는 거예요. 배꼽 위에까지만 짠 그렇죠. 거예요. 네, 배꼽을 아래 내려가면 합병증도 높아져요.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염증도 심하고 상처가 크면 클수록 유착도 심해져요. 그럼 그 뒤에 가서 장들이 다 들러붙잖아요. 그걸 확 줄인 거죠. 야. 어떤 사람들은 상처 흉터도 안 나요. 이제 그게 금방 되지는 않죠. 아무래도 이제 수술 시야가 좋으면 좀 크게 약간, 열면 쉽지만 그러나 그 외과 의사가 조금만 자기가 신경 쓰고 또 거기에 어댑트가 되면 병에 쌓여서 내가 굳이 여기까지 열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죠. 할 수 있겠구나. 예. 그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왜 이건 안 하지? 기존의 것에 대한 어떤 의심 그 과정들이었네요. 그렇죠. 원래 성격이 좀 아니 그런 것보다도 제가 성격이 좋으신 것 잘하면서 같은데. 제 이제 돌아가신 은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멘토 중에 한 분인데 그 당시에 1980년대에는 진행성 위암이 너무나 많았어. 그리고 진단술도 그때는 뭐 많이 떨어져 있어서 배를 열고 시험적 개복술 이름이 혹시 이게 암인지 아닌지 보려고요? 그래가지고 배를 열고서 봤는데 모래와 같은 암세포들이 퍼져 있고 그래서 배를 닫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위암을 선택한 것이 이런 환자분들한테 내가 좀 도움이 되는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 라는 꿈으로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위암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았고 그때 그 교수님께서 제가 위암을 이제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민진식 교수님이라고 좀 민진식 자꾸 교수. 오셨죠. 그 멘토신데 본인이 외과 의사로 일생을 살아보니까 자기는 하지 못했지만 뭔가 네가 꿈을 이루려면 위암이라고 하는 걸 24시간 안테나를 세우고 계속 고민해라.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라. 그 말씀, 그게 참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러면 내가 위암 이분 환자한테 뭘 내가 도움이 되는 게 뭘까? 환자 입장에서 보는 고통이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위암 환자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보고 그래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콧줄, 통증, 심지, 소변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해결 못한 게 소변줄. 그걸 처음부터 뭐 수술하기 전부터 안 하면 제일 좋지만 그거는 뭐 마취과도 그렇고 모두 다 그거는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술 후 전후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합병증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장기 생존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이게 내 머릿속에 항상 작동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매일 병원 가시죠? 그렇죠. 제가 뭐 명절이고 추석이건 뭐 설날이고 간에 제가 서울에 있는 한은 서울에 있으면은 전 진료 꼭 가서 회진하고 오죠. 병원을 가죠. 애들 운동회나 소풍은 따라가. 잘 못 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미안한 감정이 있었고 가족들한테 위암만 24시간 생각하고. 참 대단하신 분. 자, 우리 노성훈 교수의 혁신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수술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에도 전환 수술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환수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위암 4기, 4기라고 하면 4기가 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암이 간에 전이가 돼 있다. 폐로 전이 다른 장기로. 다른 장기. 그런 게 이제 4기죠. 4기죠. 또 복막에 전이가 가 있다. 복수가 찼다. 이게 4기죠. 그럼 뭐 어떻게 할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물론 한 10년, 20년 전 이때까지 어떻게 되냐? 그런 진단을 받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이제 6개월에서 편하게 쉬시다가. 뭐 항암제 쓰시다가 그냥 그냥 해보시죠. 가족들한테 그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 어떻게? 지금도 많은 의사분들이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20년 전에보다 약제가 많이 발전했어요. 항암제도 발전했고 또 표적 치료제, 뭐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면역 치료제도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치료의 효과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서 치료를 하면 4기암 환자 중에 한 30-40%에서는 전이된 병비소가 없어져요. 없어지면 확 줄어들어요. 그럼 그런 환자들에서 수술을 해요. 수술 불가능했던 환자를 약제를 통해서
수술 가능한 환자로 바꿔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걸 그 전환수술. 원발 그 수술의 암은 계속 있는 거고. 있는 거죠. 근데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그걸 임파선하고 여기는 암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제거하는 거죠. 이야, 아니 3, 40%이면 엄청 많은 거죠. 많은 거죠. 사기암 환자 중에. 그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지난 6월 달에 제 15회 국제위암학회에서 제가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항암제만 쓰고 수술을 하지 않았던 환자는 15개월. 약이 아무리 좋아졌지만 15개월. 우리가 전환수술을 했는데 그 환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게 50개월이에요. 평균 수명이. 이야, 4년을 사는 거네. 그렇죠. 4년. 그러면 3배 이상 증가한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완치되는 환자들이 있고 또 살아있는 동의 삶의 질이 아주 개선이 되고. 저 하늘까지 갔다가 다시 그 내려오신 거죠. 이야. 그런 환자들이 제가 지금 가장 관심이 있고 또 그런 환자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최근 보면 1년에 한 3, 40명 정도의 지금 전환수술을 계속 하고 있죠. 이야,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네.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많죠. 많죠. 작년, 재작년 뭐 한 1, 2년 전에 97세 된 그 위암 환자분인데 이분이 한 20년 전에 위암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잔위라고 그래서 남아있는 위에 또 암이 생겼어요. 근데 진행이 좀 됐는데 그 병원을 몇 군데 찾아갔더니 부산에 계신 분인데 아유 97세인데 무슨 수술이시냐고. 근데 이분은 수술을 해서 자기는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집념이 무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수술하셨어요. 97세인데. 97세. 한 1년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좋다고 오셨어. 그럴 때는 정말 뿌듯하죠. 기억이 남죠. 그렇지만 또 기억나는 분들 중에는 환자분이 수술하고 합병증이 생겨서 뭐 중환자실에서 뭐 별 치료를 했는데 한 2달 정도 이렇게 수술하다 결국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 같은 게 전 최선을 다했지만 그냥 내가 조금 더 잘했었으면 이분이 괜찮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기억도 나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중환자를 보는 의사들의 숙명이죠. 뭐 그렇죠. 어떻게 다 낫게 해줄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하여튼 그 최선을 다했다는 게 또 오히려 더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 뭐란 뜻이 이 위암 수술의 세계적인 대가도 암에 걸리셨죠. 이기였거든요. 후담 이기여서 그게 교수님 나이 몇 살 때신 거죠? 그게 2014년이니까. 50대 후반이에요. 그렇죠. 60 됐을 때 딱 60. 한참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 암센터장을 하셨을 때. 그죠. 암센터 병원장이었죠. 암병원장이고. 연세 암병원장일 예. 때 암에. 그렇죠. 연세 암병원 우리 계획해서 농담인데 저 암병원장 잘 뽑았네. 5월 달에 개원을 했거든요. 예. 개원은 거 6개월 됐을 때요. 예. 그때 이제 환자가 거기가 3천억을 들여서 엄청 병원을 크게 쳤는데, 됐잖아요. 그리고 뭐 환자가 이렇게 생각처럼 많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되니까 이 병원장은 지금 암에 걸렸으니 쉴 생각도 못 하고 그 7주 동안 제가 방사선 치료를 했거든요. 방사선 그 여기에 뭐 침 물러 가지고 여기 뭐 이러지 여기만 침 묻는 게 아니고 안에 식도가 또 다 해져 가지고 물도 삼키기가 힘들어요. 한 5주쯤 지나면 방사선 치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옷을 입고 그리고 진료 다 했고 수술도. 근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옆에 우리 간호사가 이제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 수술실이 제일 좋았어요. 왜? 말을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진료하면 말을 해야 되니까. 이건 목숨을 건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좀 바보같이. 그러니까 그 회복이 늦더라고요. 저 방사선 치료 끝나면 좀 쉬고 쉬었으면- 원기를 회복하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위암 수술 하신 거네요, 그냥. 그렇죠. 암 환자가 암 수술 하신 거네. 예. 근데 머릿속에 내가 뭐냐면 야 내가 암을 일생 동안 해왔고 이게 지금 현재 이 암병원장인데 암으로 누웠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 이야, 그래도 그랬어요. 그래서 회복이 너무 늦었어요. 이야, 다행히 방사선 치료로 이제 끝낼 수 그렇죠. 있는. 야, 그럼 지금 9년 됐으니까 완치된 거네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들으시는 바와 같이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암 환자를 보는 시각도 달라졌을 것 같아요.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환자분들 이해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의사로서 이제 이해한다고 그랬으면 지금은 환자로서 나도 환자로서 환자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 얘기 또 그분이 어려울 때는 심지어는 이제 뭐 막 힘들고 뭐 이럴 때는 나도 암 환자예요. 나도 내가 후두 암 환자예요. 그러고 얘기를 해드리면 이분들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꼼짝 못하네.
뭐 암치라는 나 9년 됐다고 그러면. 암 환자라니까 뭐 거기서. 이노 교수님이 참 어떻게 보면은 삶 자체가 이 암의 스토리네. 파란만장하죠. 암 암덩어리야. 왠지 수술실에서 세상을 마감하실 것 같아요. 그 이제 꿈이죠. 그 제가 수술실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또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외과 의사가 제 천직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계 위암 치료의 기준을 바꾸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한국 환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위암 환자들을 살리시는 데 기여한 세브란스 병원의 외과 노성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뭔가 숙연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오늘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